안녕하세요. 오늘 비겁에 대한 강의 방송을 할 건데요. 비겁은 비견과 겁재로 나눠요. 겁재로 나누는데 일단 비겁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나와 같은 애들이에요. 내가 관목이면 비겁도 관목인 거예요. 비견은 음양이 같은 관목이 되고요. 겁재는 음양이 다른 목인 음목이 돼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는 짓이 같은 애들인 거예요. 내가 식상을 생하는 것처럼 비겁도 식상을 생하고, 내가 재성을 극하고 취하는 것처럼 비겁도 재성을 극하고 취해요. 그리고 나와 같이 인성의 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비겁이라는 느낌이 뭐냐면은 경쟁자도 되고, 나의 경쟁자도 되고, 나의 동료도 되고, 약간 미묘한 거예요. 그 십상에서 직접적으로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게 세 가지 있거든요. 비겁, 식상, 인성. 그래서 비겁은 나의 동료, 나의 팀, 나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 그런 느낌이고요. 식상은 내가 예뻐하는 거, 내가 챙겨주는 거, 그런 느낌이고, 인성은 나를 예뻐하는 거. 이제 결과적으로만 보면 그래요. 이렇게 세 개가 인간관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식성인데, 그 비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죠. 뭐 내가 예뻐하고 나를 예뻐하고 뭐 일방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나와 고만고만한, 나와 함께 일을 도모하는 그런 느낌의 식성이에요. 그래서 사주 원국에 비겁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그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나와 관계된 뭐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동지 개념이에요. 팀, 그런 느낌. 그래서 비겁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엔 나의 동지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비겁이 없으심에도 인성이나 뭐 식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나를 예뻐해주고 내가 예뻐해주는 인간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그 식상이나 인성이 없으신데 비겁까지 없으시면은 사람들하고 대면대면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저는 비견, 상관, 인성 다 있어서 인간관계가 없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 비견이 어떤 건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저 개인의 임상으로 비견이 어떻다라고 콕 찍기가 뭐예요. 비겁은 약간 그런 느낌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 비겁이 너무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가 돼요. 비겁이 많으면은 순서가 비, 식, 재, 관, 인 이렇게 5개잖아요. 그 어느 쪽으로 생하고 한 칸 건너서 극하고 그런 느낌인데, 비겁이 만약에 왕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비겁이 왕한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가끔 나와요. 제가 취미로 사주를 봐드리다 보면은 10분 중에 한 명은 비겁이 엄청 왕하신 분들이 꼭 있어요. 적어도.
적어도 10분 중에 한 분. 없으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비겁이 왕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비겁이란 게 동료라고 했잖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 비겁이 많으신 분들은 많던 적던 일단 비겁 있으신 분들은 그런 일을 하려고 해요. 사람들하고 뭘 같이 하려고 하고, 사업을 해도 야, 너 놀고 있어? 나랑 뭐 하나 할까? 이게 나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뭔가를 같이 하려고 하고 내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안 좋게 얘기하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무리들 속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비겁이 왕하시면은.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비겁이 왕할 경우에는 그걸 받쳐주는 게 있어야 돼요. 인성이 왕하든지, 인성이 왕해서 같이 있어서 비겁을 생해주든지, 아니면 비겁이 너무 왕하면 식상으로 설기를 빼주시든지, 아니면 관으로 제어를 해주시든지, 이렇게 밸런스가 돼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은, 비겁은 되게 왕하고 왕성한데 그거와 상호작용하는 다른 십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사람들하고 뭘 막 같이 하자 막 이러기도 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비겁만 너무 많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너무 피곤하게 해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사람들을 이끌고 싶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막 자기가 주인공이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따랐으면 좋겠고 막 그런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해요. 비겁만 왕하다, 받쳐주거나 설계되거나 뭐 그런 거 없이 비겁만 왕하다 그러면은 끊임없이 자기 과대 포장을 해요. 자기 자랑. 나는 잘난 사람이다. 나는 뭐 이런 사람이다. 끊임없이. 그리고 칭찬을 바래요. 칭찬과 인정을 바래요. 끊임없이. 그리고 이 비겁만 많으면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견제도 심하고, 어, 경쟁심도 너무 심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받쳐주는 거 없이 비겁만 많으면 다른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받쳐주는 거 없이 비겁만 많으신 분들은 처음에 사람들이 모였다가 다 떠나요.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주인공이 될 만한 걸 자기가 갖추지를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안 좋아요. 처음엔 좋아요. 막 자기 경쟁심 있고 막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대장하고 싶고 자기가 주인공 하고 싶으니까 그런 활동이 왕성한 거거든요. 비겁이 많다는 거는 자기 뭐 팀이랄지 자기 동지랄지 이런 걸 막 꾸리고 싶어 하고 자기가 대장하고 싶어 하고 이런 자기 그 심리가 강하니까 막 처음에 왕성해요. 그런데 자기가 갖춘 건 없고 자기 경쟁심만 있고 질투만 있고 끊임없이 칭찬받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사람들이 다 질려서 나가요. 그러니까 그 비겁이 왕하다고 하면은 일단은 인성이 받쳐주면 좋죠. 인성이 비겁을 생하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비겁이 너무 세지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상호작용을 생각하면은 비겁이 왕하더라도 인성이 받쳐주면은 내가 사람한테 예쁠 짓을 하는 거죠. 인성이란 게 사랑을 받는다라고도 하는데 사랑받을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받쳐주면 조금 나은데, 안 받쳐주는 것보단 나은데, 인성이 그것 때문에 또 비겁이 또 생겨지니까 이건 악순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겁이 인성을 갖춘 거는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사주원곡이 이렇게 됐다 치면은 이것도 결국에는 비겁이 왕한 거에 대한 해결책은 될 수 없고요.
비겁이 왕한 것에 대한 해결책은 식상으로 처음에 설계해 주는 게 있죠. 식상으로 설계해 준다. 식상으로 설계해 준다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식상은 내가 열심히 한다. 내가 뭐 경제적인 활동이든 나의 노력이든 뭐든 식상이 자기를 내어서 뭔가를 하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모아요. 비겁이라서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가 대장이 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내가 열심히까지 하면 먹히겠죠. 사람들이 저 사람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비겁이 왕에도 식상에 의해 설되면은 좋은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웃겨요. 지금 가야 되나? 이 사주 원국에 이걸 지금 설명해야 되나? 식상이 밑에 깔려 있으면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간에 떠 있으면은 능력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둘 다 나쁘진 않죠. 밑에 깔려 있으면 열심히 하니까. 위에 떴으면, 천간에 떴으면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인정받으니까. 어쨌든 간에 식상은 물론 지지에도 있고 식상에 천간에도 있으면은 내가 열심히 하고 그로 인해 인정을 받는 거니까 그 능력이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능력도 있고 열심히도 하고 지지에 쓰면 열심히 하고 천간에 쓰면 능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그러니까 비겁이 왕에도 식상에 설되면은 밸런스가 맞고 좋은 그림이 되죠. 그리고 비겁이 관에 의해 극을 당하면 비겁이 관에 의해 극을 당해도 좋은 그림이 돼요. 관이 여러 의미가 있지만 사람들 볼 때 예의를 차리는 거잖아요. 관이. 예의를 차리는 거고 남들 의식하는 거고 남들 눈에 바르게 보이고 싶은 거고 그런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자기가 대장이 하고 싶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도 본인이 다른 사람 의식하고 바르게 보이고 싶고 뭔가 예절이랄지 관념을 잘 지키니까 뭐 능력이 뛰어나진 않더라도 만약에 욕먹을 일은 없죠. 어떻게 보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좋은 그림을 봐요. 그래서 비겁이 왕할 때는 식상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비겁을 설해줄 때 좋은 그림이 되고요. 비겁이 왕할 때 관이 있어서 그 비겁을 극해줄 때 좋은 그림이 돼요. 이 식상도 없고 관도 없고 비겁만 왕하다면 차라리 인성이라도 있어서 능력도 없고 예절도 없지만 그래도 이쁜 구석이 있어서 이건 생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상호작용이 돼야지 비겁이 왕한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비겁이란 게 보면은 막 내 동료가 많다 막 이런데 비겁이 왕하면 내 동료가 많구나 그래서 좋아하는데 완전히 좋아하실 건 아니에요. 비겁만 왕하다면은 굉장히 비호감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인간관계 끝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비겁이 왕하다라면은 식상과 관성이 그걸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해 줘야 되고 그마저 안 된다라면은 인성이라도 있어야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근데 뭐 그것도 이 밸런스라는 것도 조절도 어느 정도 쪽수가 맞아야겠죠. 비급은 3개인데 뭐 3개, 4개, 뭐 5개인데 5개까지는 힘들겠고요. 5개 있는 분도 있어요. 비급은 뭐 5개인데 식상 꼴랑 1개, 뭐 관성 꼴랑 1개 이러면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푼 거예요. 심리적으로 비겁이 왕한 사람은 본인이 주인공을 하고 싶어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런 게 강하다. 근데 비겁만 많고 그 많은 비겁을 식성으로 해 주시거나 관성으로 다스리지 않으면은 힘들다. 힘들면 뭐 죽어야 되나요? 힘들면은 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비겁이 너무 많다. 그런데 식상도 뭐 없거나 겨우 조금 있고 관성도 없거나 조금 있다. 그럼 나는 뭐 죽으란 말이냐? 나는 어쩌란 말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 해결책은 또 설명드릴게요. 다 방법은 있어요. 사주는 망한 사주는 없어요. 다 살 길이 있어요. 뭐 설명했지 내가? 제가 무슨 말 했죠? 그러니까 비겁이 많은 게 좋은 건 아닌데 또 비겁이 없는 거는 외로워요. 뭘 하려고 그래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그래도 나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어. 내가 뭐 하고 싶어. 그런데도 다른 사람이 없죠. 그건 이제 운명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설명드린 건데 다른 게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비겁이 없는 사람들은 본인이 자기 자랑도 잘 안 하고 막 사람들한테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내 동료, 나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하니까 없는 거예요. 운명적인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운명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비겁이 있는 사람들은 맨날 그렇게 해요. 술을 먹어도 어? 입버릇처럼 나와 함께 하자 막 이런 거. 응?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우리 함께 크로스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비겁이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해도 그렇게 동료를 모아요. 너 내 동료가 되라. 그거를 입버릇처럼 한다니까요. 근데 비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사람들을 현혹한다 그래야 되나? 그건 아닌가? 약간 그런 게 본인이 타고난 그거예요. 비겁이 많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생뚱맞기도 한데 비겁과 겁재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견이란 거는 나와 어깨를 마주하다.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과 연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나와 대등한, 고만고만한, 도토리 키재기. 그 겁재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과 인연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 그래서 뭐 비견은 뭐 나의 유정한 동료라고도 하고 겁재는 나보다 뛰어난 라이벌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보면은 비견만 많은 사람, 내가 비견만 있다 그러면은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엮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성격이. 그렇잖아요. 뭐 운명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운명론적인 게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내부적인 거, 자기가 낳은 거, 자기 안에 성정, 자기가 하는 거를 원인으로 많이 보거든요. 십성이든 오행이든 사주를 볼 때 원인을 많이 봐서 잘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비견만 있는 사람은 자기하고 고만고만한 나와 대등한 그런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겁재가 있다라는 거는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겁재만 있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유두리가 있다고 봐요. 겁재가 많으신 분들은. 나보다 잘난 사람도 인정하고 같이 묻어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융통성이 있다라고도 보는데 비견만 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났다, 자기보다 잘난 척 한다라는 걸 인정을 못해요, 본인이. 싫어해요, 나보다 잘난 사람.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오늘 강의에서 이따가 관성으로 비겁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거든요. 비견이 있는 사람하고 겁재가 있는 사람하고. 저는 그렇게 또 이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들어갈 거는 일반적으로 내 사주에 아니면 내가 봐드리는 사람의 사주에 비겁이 있다라고 하면 제일 걱정하는 게 비겁에 의한 쟁제예요. 제가 설명을 자세히 잘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쟁제란 게 뭐냐면은 비겁이란 게 재성이 없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재성이 있을 때는 나의 재성, 나의 성과와 재물을 뺏어간다 이렇게라고 많이 보거든요. 그거 보는 법 말씀드릴게요. 이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먼저 갈게요.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연월일시잖아요. 이게 연, 월, 일, 시 이게 태어난 그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비겁에 의한 쟁제를 나눌 때는 이렇게 가운데를 나눠요. 그래서 이쪽은 비겁의 힘, 이거는 나의 힘이라고 봐요. 그래서 재성이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성이 뭐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뭐 나눠 먹는 거예요. 이거는 이쪽에 있는 건 내 거고 이쪽에 있는 건 제 거고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디 얼마나 있든 상관없는데 일단 오른쪽에 있는 거는 비겁에 뺏기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이 이렇게 비견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재성은 비견에게 뺏깁니다. 그런데 이게 비율이 있죠. 나누는 비율이 있어요. 비견에 의해 뺏기는 건 50%, 겁제에 의해 뺏기는 건 80%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이게 좀 중요한 거거든요. 잘 안 보시죠? 이거에 의한 해결책이 원국 안에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지합이라고 하거든요. 나의 일지와 시지의 지지합이 합충파해가 있잖아요. 지지끼리 뭐 예를 들어서 일지가 해다 그러면 뭐 해묘미 묘 미 이렇게 쓰나? 해묘미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 이렇게 합의된 거는 가져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재성이 있는데 이쪽에 뭐 미토가 있다 그래서 이쪽 해묘미 삼합으로 가져오면 이쪽 재성은 내 거란 얘기죠. 비교할 게 아니고 그렇게 가져오는 구조가 될 수가 있어요. 원국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느 합에 의하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르긴 한데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뺏기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합으로 첫째가 쟁제가 되었을 때도 안심해도 되는 게 합으로 가져올 때 지지합으로 이런 경우에는 뭐 쟁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쟁제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경우예요. 이게 뭐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어렵죠.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성과를 뺏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내가 회사에 다니는데 내가 해놓은 일을 나의 동료나 뭐 나의 직장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나의 성과를 쏙 빼갔다. 자기 것처럼. 아니면 뭐 숟가락만 얹어서 가져갔다.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를 쟁제라고 하는데 쟁제가 또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너무 복잡하다. 이거 다 설명하려니까 쟁제가 됐을 때 또 어떻게 구현되냐면은 첫 번째로는 무지막지하게 뭐 나의 돈이나 성과가 다른 사람이 가로채거나 아니면 숟가락 얹기로 얻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 같은 거. 야, 너 지금 뭐 이 주식을 사라. 이거 대박 난다. 이래서 혹해서 샀다가 내 재산을 털리는 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의 동료 때문에 내 재산과 성과를 뺏기는 거를 쟁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나의 동료들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날리는 경우도 쟁제에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주 원곡에 쟁제가 되신 분들은 동료들 때문에 내 성과나 재물이 뺏길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시고 동료 너무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물론 쟁제가 해결이 안 된 경우에 사주 원국에서 해결된 경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해결되는 경우는 첫 번째가 지지합으로 가져왔을 때, 이 재성을 가져왔을 때. 두 번째가 관이 있어요. 이거 관상할 때도 갈 건데, 관상할 때 또 갈 거긴 한데, 이쪽 관은 내가 충성하는 거고, 일시지의 관은 남들이 나한테 충성하는 건데, 일시지에 관이 있거나 인성이 있으면은, 이 인성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건 일단 넘어갈게요. 나중에 할게요. 이 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나의 관으로 평관이든 정관이든 그걸로 비견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합은 인간관계로 가져오는 거예요. 애정합이면은 너 나 마음에 들어? 나도 너 마음에 들어. 아, 우리 너무 친해. 이러니까 얘가 뺏어가지는 않겠죠? 서로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삼합이면은 동료죠. 그게 같은 거예요. 나의 목적과 너의 목적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린 이렇게 뭐 같은 목적, 너하고 내가 이런 거 할 사이니까 우리는 같이 일하고 있는 동지니까 내 걸 뺏어 갈래? 이러면 안 뺏어 간다고 그러겠죠. 그런 식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온다라는 게 물리적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런 뺏으려는 마음을 안 갖는 거죠. 내 거를 뺏으려는, 착취하려는. 방합은 너와 내가 같으니까, 같은 출신이니까, 같은 지역 사람이니까, 비슷한 사람이니까 내 거를 가져가지 않는 거죠. 그렇게 어떤 인간적인 그런 유대관계랄지 합으로 내 것을 지키는 거고, 가져오는 거고, 얘들이 못 뺏는 거고, 관으로 다스리는 거는 나의 카리스마, 나의 지휘력, 이것이 오르니까. 특히 정관이면은 그거예요. 이것이 오르니까. 너 이거 내가 이룬 성과인데 네가 여기다 숟가락을 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라고 해서 다스려서 얘들이 못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유대적으로 가져오는 거고, 관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정관으로 다스리면 그런 느낌이고, 편관으로 다스리면 나의 카리스마, 나의 멋짐, 나의 존경할 만한 그런 걸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도 관상할 때 갈 건데, 관상할 때 갈게요. 이건 뭐 지금 말하면 뭐예요? 똑같은 말 또 할 건데. 그런 느낌인데, 이해가 돼요? 좀 쉬워요? 쉬워야 되는데. 어렵게 말하면 뭐예요? 나 혼자 아는 거랑 다를 게 없죠. 그런 느낌이에요. 이쪽에 그러니까 해결되는 방법이 관성으로. 합으로 가져오는 거는 너와 내가 이런 사이니까 너 그런 짓 하면 안 돼. 라고 얘들 본인 스스로 느끼는 거고, 관으로 다스리는 거는 내가 해야 돼요. 너 그러면 되겠어? 그게 맞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뭐 그런 거예요. 다스린다. 얘는 가져온다. 그런 느낌인데, 이것도 가져오는 것도 이게 비견이냐 겁재냐에 따라 달라요. 겁재를 가져오는 거는 간으로 뭐 가져온다 그러면은, 겁재는 좀 유두리가 있어요. 그 비견은 나와 대등한 애라고 그랬잖아요. 만만한 애예요. 겁재는 나보다 잘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이 특히 관으로 다스릴 때 비견 거를 못하게 이렇게 다스리거나 가져올 때는 만만한 거예요. 융통성이 없어요. 너 이러면 돼? 임마. 너 잘못했지? 그러면 되겠어? 딱 이렇게 가져오는 거고, 겁재는 나보다 세고 부담스러운 애예요. 그러니까 융통성 있죠. 야,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을래? 이렇게 약간 좀 융통성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주 원국을 보면 그 사람 스타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표출할 때도
이 쟁제가 됐는데 비견 쟁제가 되는 거랑 겁제 쟁제가 되는 거랑 하는 짓이 다르죠. 물론 이렇게 해야 본인이 가져올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기 관이 있고 이렇게 관으로 다스려서 비겁을 관리하는데 겁재가 있으면 융통성 있게 다스리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거고, 비견이 있으면 딱딱하게 다스리겠구나,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두 개 말한 것 같은 경우는 원고 간의 해결책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살아라 얘기 안 해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없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뭐 걱정하는 거는, 내가 사람들한테 너무 막 나의 친구와 동료들에게 성과와 재물을 뺏겨요, 이렇게 막 생각하고 걱정하시는 분은 없어요. 사주를 봤더니 쟁제가 되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사주 원국에서 이미 해결이 되신 분들이 쟁제를 걱정하신다라면은, 쟁제가 돼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주를 봤더니 쟁제가 있더라 이렇게 앞뒤가 바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사실 인생이 그렇게 걱정할 그게 없어요.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안 풀린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사세요. 영국의 해결이 다 되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해결을 하시고, 누가 얘기를 안 해줘도 그렇게 살고 계시고 있어서, 굳이 뭐 당신은 뭐 합으로 가져와야 된다, 관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사시니까. 근데 걱정이 되고 무언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분들은 원국 안에서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이겠죠. 이렇게 막 있어요. 사주 원국이 있는데 일간이 있고, 관도 여기 없고, 여기 관 하나 있고, 막 겁재 뭐 비견 겁재 비견 이렇게 막 있어요. 막 원천지 다 있고, 막 재성을 안 적었구나. 재성 여기다 적을까요? 재성 막 있다. 그리고 지지합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여기 관성도 없고 인성도 없고. 이건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인성이 있으면 인성으로 빼올 수도 있거든요. 얘들을 다스린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인성으로 인해서 다스린다라고 하면은, 특히 일시지 인성은 자기 공부고 자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비급들한테 안 뺏기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자격증을 따고 막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술이 있어야 되고. 아마 그런 식으로 일시지 인성으로 비급을 다스리는 건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된 분들, 사실 적을 필요도 없었어요. 해결이 안 된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 내가 뭐 비견 겁재, 비겁에게 내 재물도 뺏기고 뭐 인성도 뺏기고, 인성도 뺏겨요. 제가 왜 그걸 설명 안 했을까요? 일단 이거 하고 뭐 뺏기는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뺏긴다, 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나한테 도움을 주는 인간이 없다, 다 나를 배신한다, 이런 분들은 도움이 필요하죠. 이런 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죠. 원국에서 다 해결된 분들은 도움 필요 없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비견은 나의 동료고 50%를 뺏어가죠. 나하고 같이 일하는 친구고 50%를 뺏어가고, 겁재는 나보다 뛰어난 친구고 80%를 뺏어간다라고 해요. 여기까지 읽고 어떤 느낌이 드나요? 비견은 나의 50%를 뺏어가는 나의 동료고, 겁재는 나의 80%를 뺏어가는 나보다 잘난 라이벌이고. 이게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나의 일을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는 동료가 나의 성과의 50%를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좀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쟁지당해서 너무 힘들다, 너무 열받는다라고 하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같이 일해서 물론 내가 낸 성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비교는 같이 일한 거잖아요. 나와 함께한 친구가 50%를 가져가는 게 그렇게 억울하신가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법제도 그래요. 80%를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강도다, 응? 도둑놈이다 라고 하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나보다 그 성과를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합으로 가져오고 뭐 관으로 다스리고 하는데, 이런 거 없이 원국에서 해결 방법이 없이 내가 비견에게 50%를 뺏기고 겁재에게 80%를 뺏기는 게 그게 잘못됐다고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이 분들이 원국 안에서 해결을 보신 분들이 좀 얍삽한 거죠. 같이 일해놓고 가져가고, 같이 일해놓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한테 같이 일하자고 해놓고 그걸 관으로 다스려서 너 이러면 되겠어? 이래가지고 그것도 못 가져가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원국 안에서 해결 안 된 게 오히려 더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글자로 보면 안 돼요. 사주를 상식적으로 봐야 돼요. 사주도 나보다 대등한, 나와 똑같은 사람과 일해서 그 사람이 성과의 50%를 가져가는 게 왜 나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나보다 뛰어난, 나의 라이벌이 뛰어난 사람이 성과의 80%를 가져가는 게 왜 같이 일해서 80%를 가져가는 게 왜 나쁜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내 성과를 가져간다고 하는데 얘들 동료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뭐 내 성과예요. 얘들하고 같이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고쳐야 돼요. 특히 뭐 원국이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잘 사시고 뭐 다 이렇게 열심히 뭐 운이 좋아서 그렇게 사시는 거겠지만, 원국이 안 돼 있어도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얘들 뭐 글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하고 같이 일해서 80%를 가져가는데 그게 억울하면은, 그럼 뭐 안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게 억울하다 치면은. 그러니까 이 비겁이 왕하신 분들이 잘 되려면 이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요. 비겁과 겁지한테 잘해야 돼요. 비겁이 특히 왕하신 분들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잖아요.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사람들한테서 빛나야 되고 내가 대장이 돼야 되고 사람들이 막 다 나한테 기대고 아 너 대단해 박수 쳐주기를 바라는 게 비겁이 왕한 사람들이에요. 되게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비겁이 왕하셔도 식상이 좀 설이 돼서 내가 비겁이 왕한 만큼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재주가 뛰어나고 이래서 비겁을 설시켜주면 어느 정도 근거를 갖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만한, 내가 주인공이 돼도 사람들이 내게 너 대장이야, 너 잘났어, 나는 너를 따를게 라고 하는 근거가 있는 거죠. 아니면 관성이 왕하시거나 내가 예의 바르고 내가 규범을 잘 지키고 남들 볼 때 번듯하고 아 그래 그 누구는 정말 인정할 만한 올바른 사람이야, 그 사람이라면 대장을 맡길 수 있겠어, 이렇게 되시던가. 그래서 관성 그걸 받으시던가. 이거 두 개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비근만 망하신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주가 저렇게 생겼지라고 생각되는 사주가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인간관계가 안 좋아요. 막 실패한 인생들이 많아요.
비겁이 막 많아서 막 내 주위에 사람이 많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실패한 인생들이 많아요. 나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나는 주목받고 싶은데,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찬사를 받고 내가 대장을 하고 싶은데 내 제주도 안 되고 내가 바른 사람도 아니고 하다못해 인성이라도 있어서 예쁜 짓이라도 하면은 아 쟤는 능력도 없고 열심히도 안 하고 바르지도 않지만 바른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쁜 구석이 있다라고 해서 동정으로라도, 동정은 아니구나, 그냥 예뻐서라도 아 그래 쟤는 능력도 없고 바르지도 않지만 예쁘니까 내가 도와준다, 이런 거라도 돼야 되는 거예요, 비겁이 왕하신 분들은. 근데 이 세계가 약하거나,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비겁이 얼마나 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얘들이 제어를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에 대한 근거가 없는 분들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등을 돌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쥐뿔도 없으면서 그 경쟁, 질투, 시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척 하려고 그러고. 쥐뿔도 없으면서, 쥐뿔이 있으려면 내가 능력이 있던가, 내가 자기가 하는 말처럼 똑바르던가, 아니면 이쁜 구슬이라도 있던가. 이거 세 개가 없으면서 비급만 왕하면 쥐뿔도 없으면서 사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비운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비겁이 왕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비겁이 왕하신데 식관인이 적절히 배치가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줄이고 내 잘난 척을 줄이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욕구를 줄이고 이래야 되느냐? 할 수 있겠어요? 물어볼게요. 비겁이 왕하신 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비겁만 뭐 엄청 왕해요. 근데 내가 막 사람들한테 주인공이 되고 싶고 대장이 되고 싶고 찬사를 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나한테 의지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줄이라고 하면 줄일 수 있겠어요? 없어요. 저는 상관이 왕한 상관격이에요. 그럼 상관짓을 하지 말라고 하면 제가 상관짓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 자기가 타고난 사주, 타고난 거를 억제하고 숨기고 가면을 쓰고 역행하려고 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편하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뭐 그렇게 하면서 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사람들한테 잘난 척 하고 싶고 뭐 인정받고 싶고 내가 대장이 되고 싶고 하고 시기와 질투가 심하면서도 그걸 역행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냐? 기본적으로 비겁이 많으면은 사람과의 인연은 많겠죠.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술 먹으면서도 야 너 뭐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엄청 잘났어. 나랑 같이 일하지 않을래? 내가 도와줄게. 같이 뭘 해보자. 이렇게 막 내가 도와줄게 막 이런 식으로 그 비즈니스적인 인연을 계속 만들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기서 그 인연들을 도와주면 돼요. 자기가 비겁이 왕하면은 자기가 그 비겁이 잘 되게 도와주면은 해결이 돼요. 되게 단순해요. 이거를 막 내가 이걸 고쳐야겠다, 내가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런 식으로 가면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자기가 검은색으로 세상에 났는데 흰색인 척을 어떻게 해요? 뭐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검은색이 나쁘다, 흰색이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예시예요. 그러니까 이걸 역행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나은 대로 살면서 이걸 좋게 써야 돼요. 기본적으로 비겁이 많으면은 사람 자기가 꼬이게 만들어요. 이건 사람이 꼬인다기보다는 자기가 그렇게 해요. 사람을 꼬셔요. 야, 나 좋은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어? 너 뭐 무슨 일해? 너 같이 일할까? 나 좋은 아이템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꼬시고 그런 기회가 자꾸 만들어지고 주위에 사람이 모여요. 그런데 식관인이 안 되면 모였다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죠.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식관인 짓을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비겁 짓을 안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 잠깐 모이는 찰나의 순간 비경과 겁재들이 잘 되면 돼요. 분명히 자기가 식관 식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더라도 일단 사람들이 자기한테 모이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 중재를 해주거나 연결을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요. 잘 되게. 아무리 자기가 못나고 바르지 않고 예쁨 받을 짓을 안 해도 비겁이 많으면 사람 인간관계는 넓겠죠. 그러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인간관계에서 걔들 연결시켜 주는 거라도 해서 이 사람들이 잘 되면은 덕을 베푼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이면은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좋겠죠. 자기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우겠죠. 그러니까 내 도움을 받은 비겁은 나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하겠죠. 이 사람이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살아야 돼요. 비겁만 왕한 사람들은 밸런스 안 맞고 비겁만 많으면은 그 단점을 역행하고 막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가진 거 안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이뤄서 살아야 돼요. 아시겠나요? 되게 설명할 것들이 많았는데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많이 빼먹고 틀리고 결국은 횡설수설의 아무 말 대잔치가 돼요. 그래도 최소한 한두 개는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겁이 왕하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 비겁들이 잘 돼야 자기가 산다. 그 방법이 본인한테 가장 쉬운 방법이다. 비겁이 왕한 분 그렇잖아요. 역행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모든 사주가 나를 억지로 고치고 그런 개운법이란 게 너무 어려워요. 그냥 있는 거에서 본인이 아무 노력 없이 할 수 있는 거에서 이용하면 돼요. 비겁이 많으면은 비경과 겁재가 있으면 꼬이겠죠. 그런 사람들과 인연이 되겠죠. 얼마나 쉬워요. 그런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본인 자체가 시기 질투가 좀 있겠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게 제일 쉽다는 거예요. 나의 비경과 겁재에게 잘해주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면 그 비경과 겁재는 본인을 끌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자기가 잘나고 싶다는 생각을 버려요. 아마 기본적으로 그런 게 비겁이 왕하시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나의 비경과 겁재보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자기가 잘나고 싶고 자기가 인기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얘들이 나보다 잘났으면은 못되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더 잘나고 싶어. 근데 내가 잘나고 싶은 거에 대해서 한계가 있으면 식상이 별로 없고 그런 경우라면은 얘들을 못되게 해버린다니까요. 이 비겁이 하는 악업 산업 있잖아요. 악업. 얘들이 하는 실수와 죄가 뭐냐면은 내가 잘나고 싶은데 얘들이 있으면 얘들이 더 잘날 것 같으면 얘들을 못되게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기가 잘나 보이니까 이러다 망하는 거예요. 이러다 인생 조지는 게 비겁 망한 거예요. 근데 선업이 있잖아요. 선업. 얘들이 나보다 잘날 것 같으면 아예 안 잘라도 나보다 잘나고 안 잘나고를 떠나서 얘들이 잘 되게 도와주면은 자기도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물론 얘들보다 잘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선택 잘하세요. 얘들을 키워주고 그러면은 얘들이 자기보다 잘나고 추월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얘는 좁은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내가 3등이라고 해서 내가 꼴등이 아니에요. 얘들이 세상에서 커지면은 내가 3등이라도 상위 3%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개념으로 가야 돼요. 비겁이 왕하신 분들은 나의 주위 사람,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얘들을 키워서
얘들이 떠오를 때 나도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얘들을 추월하는 게 아니라 얘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얘들보다 아래일 수는 있어요. 어쩌면 평생. 근데 이 비겁이 잘못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하다니까요. 얘들보다 아래라는 것만 생각해요. 그게 내 자존심과 시기와 질투를 용납을 못 하는데 이게 정말 멍청한 거예요. 기구를 타잖아요. 기구. 그 에드벌륜인가? 풍선 있잖아요. 열기구. 그걸 타잖아요. 풍선보단 내가 아래죠. 당연히. 그런데 풍선이 하늘로 오를수록 내가 불을 지펴서 그 풍선 열기구를 띄우면은 풍선보단 내가 아래지만 결국은 하늘에 뜨는 거예요. 얘들보다 아래인 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하늘에 뜨는 것만이지. 이걸 못하는 비겁들이 아래로 추락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싶어서 얘들 이쁘고 잘나고 돈 잘 버는 게 싫어서 꼴보기 싫어서 얘들 안 도와준다니까요. 그럼 결국은 자기는 열기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열기구에 불을 안 지피면은 자기는 뜰 수 없는 거예요. 그 비겁이 성공을 하느냐 잘 사느냐는 나의 비견과 겁재기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벌써 51분이네요. 했던 이건 일단 넘어가고요. 아, 설명 안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뭐 제가 아는 건 없지만 학문적인 거 그런 거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 이번 강의가 망하더라도 비겁이 왕하셔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제 방송을 보고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사시는지는 방금 드린 말씀이 다예요. 저는 비겁이 왕하신 분들이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학문적인 거는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비겁은 인성도 가져가요. 그건 이 원리는 똑같아요. 비겁 인성 나눌 비겁과 쟁제 뭐 그런 거 나눌 때 똑같아요. 이쪽은 비겁고 이쪽은 나인데 인성도 가져가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관성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성이 있고 비겁이 있으면은 이런 나의 비겁들과의 뭐 트러블이랄지 아니면 얘들이 잘나서 아니면 뭐 얘들과의 사이로 인해서 직장을 잃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많이는 아니에요.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인성하고 관성을 뺏길 수 있다. 그리고 비겁이 인성을 보호하거든요. 재성으로부터.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사주에 비겁이 있으신 분들과 비겁과 인성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때 재성이 있으면은 재극인이 되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돈이나 성과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나의 인간적인 뭐 도덕적인 뭐 그런 부분을 해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는데 그거를 비겁이 막아줘요. 이거는 글자로만 보면 막 이렇게 막 장기 두듯이 이러는데 이걸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내가 뭐 어떤 그 계약을 뭐 사업을 하는데 계약을 따려고 하는데 뭐 1억짜리를 따려고 하는데 그렇게 따려고 하면은 나의 거래처를 엿을 먹이는 건 좀 그렇구나 말이. 나의 거래처를 아무튼 내가 그 인간성에 도덕적인 어긋나는 행동을 해야 한다 라고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나의 비견 내가 그 뭐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아니면 나의 동료가 그렇게 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얘들 나의 동료들 직장 동료들 나의 뭐 부하 직원들이 보기에 쪽팔리니까 안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재성이 인성을 재극인이 될 때 비견이 이걸 막는다라고도 하는데 이건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은 안 좋게 봐요. 이거를 왜 안 좋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그거죠. 돈을 못 번다라는 것도 해석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돈을 못 버는 게 중요한가 인성을 지키는 게 중요한가는 본인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죠. 아무튼 이런 법칙이 있어요. 사주 안에 비견이 있고 재성이 있고 인성이 있을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재극인을 막는 게 비견이 될 수가 있다. 라는 학문적인 이거 계속 해야 되나? 크게 관심 없으시죠? 학문적인 거. 저보다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 사주 원곡 보실 때 이 쟁제가 되신 분들은 비겁에 의해 재성이 뺏긴 분들은 나의 비겁이 뭐 돈을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재성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목표가 되거든요. 내 인생 목표. 근데 쟁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심리적으로 그 사람 심리 대충 파악할 때 쟁제가 되신 경우에는 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성적인 게 무죄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없거나 의욕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해석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심리를 볼 때 재성이 있음에도 무죄처럼 행동할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왜냐면 재성이 비겁에게 뺏겼으니까.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년월일을 우연히 알았을 때 내가 인간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 사람 심리를 파악할 때 쟁제가 심하게 돼 있으면은 제가 뭘 잘 안 하려고 하겠구나. 내가 뭘 하자 꼬셔도 잘 안 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그런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볼 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행에 따라 달라요. 비급도 빨리빨리 또 할게요. 이게 아까 너무 삘 받았나 봐요. 제가 비급만 망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오지랖이 발동해서 비급이 망하신 분들이 행복하게 성공하고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행복하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부분을 너무 강조했던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하려고 했는데 벌써 50분이. 목화토금수 있죠? 목, 화, 토, 금, 수 있는데 토 구간은 느려요. 화토, 토금 이 부분은 느려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이거는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겹쳤을 때 이 부분은 느리고 목화나 수목이나 금수는 상대적으로 빠른데 이 토가 끼어있는 구간은 느리다. 그래서 뭐 쟁제나 뭐 제극인 됐고 비겁이 인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더 빠르냐 뭐 이런 거 보는 건데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게 1시간 넘으면 이상하게 영상이 2개가 잘리더라고요. 그걸 붙이는 것도 귀찮고 2분 2분 남았어요. 1시간까지 그냥 꺼버릴까? 지금 꺼버릴까 그냥. 뭐 안 했지? 내가? 뭐 할 차례지? 뭐 안 했을까요, 제가? 시간은 가고. 2개 나눠지면은, 그거를 막 합치고 이런 게, 편집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자막 넣는 것도 귀찮고, 그 영상 2개를 붙이는 것도 귀찮아요. 일단은, 그냥 넘어갈게요. 꺼버릴게요. 58분이에요, 지금. 1분도 안 남았어요. 그냥 1시간 전에 끝내는 뭐 했는데 1시간이나 했지? 일단 끝내고요. 제가 아는 건 없지만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뭐 고칠 부분이나 그런 거는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식상강의죠? 그거 이제 생각났다. 그거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서 비급도 다르거든요. 비급과 겁재가. 근데 그거는 이따 천간 지지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갈게요. 일단 끝낼게요. 1시간 되기 전에.